꽃이 피고 햇살이 따스해진 4월이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는 화사한 나들이를, 또 누군가는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곤 합니다. 다만 누군가에게는 벅찬, 그리고 아픈 과거의 어느 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누군가의 어느 날은 잊고 나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누군가의 과거의 일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은 작은 표식으로 이를 기억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배지를 단다는 것, 그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일상 속에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행동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배지가 의미하는 것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일어났던 4월의 그날, 제주 4.3 항쟁과 세월호 참사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에는 73년 전 뜨거웠던 항쟁과 비극적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붉게 피는 동백꽃은 가장 험난한 시기, 항쟁으로 이겨내려 했던 제주도민을 쏙 빼닮았습니다. 제주 4.3 항쟁을 처음 알린 소설 순이삼촌의 배경인 조천의 북촌리. 이곳은 당시 이틀 밤새 200여 명이 학살된 가장 피해가 큰 곳입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돼지 몰듯 사람들을 몰고 우리 시야 밖으로 사라지고 나면 얼마 없어 일제사격 총소리가 콩 뽑듯이 일어나곤 했다. 통곡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할머니도, 큰아버지도, 길수영도, 나도 울었다. 소설 순이삼촌에서 나온 학살은 제주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7년간 제주 4.3 학살로 도민 3분의 1이 이곳 제주도에서 학살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우리 제주도민, 제주도에서 태어난 제주도민들 자체는 전부 4.3 유족이죠. 저희도 큰아버지께서 결혼하자마자 자식도 없이 4.3 때 이제 학살을 당하셨고, 어떻게 보면 저희 집안 같이 집안을 통틀어서 한 명 정도만 학살당한 거는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려도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셨고. 1948년 제주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48년 3월 1일 제주도 관덕정에 제주도민이 모여 미군정의 폭정을 규탄하고 자주독립국가를 이뤄내자는 도민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던 중 기마경찰에 의해 아이가 치여 제주도민들은 항의했고, 이에 경찰의 발포로 5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제주도민 95%가 참여한 총파업에 들어가며 미군정의 심기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미군정은 제주도민 수천 명을 잡아가며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합니다. 이런 미군정의 폭정과 미국과 이승만 정권이 주도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막고자 제주도민들은 48년 4월 3일 새벽 한라산에 봉화를 올리고 항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 총선거에서 선거구 2개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미군정의 정책인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해서 저항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빨갱이로 몰면서 학살했고, 이에 더 분노한 미국과 이승만은 더욱더 악랄하고 집요하게 제주도민들을 학살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민의 자주독립국가를 향한 열망은 쉽게 꺾이지 않았고 7년 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제주 4.3 항쟁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4.3 항쟁 진상 규명되면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고 나발이고, 이승만 부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이 정통성이 부정되면 흔히 말하는 보수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이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되죠. 미국은 당연히 그렇고. 이제야 제주 4.3 항쟁이 우리의 역사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겨울 가장 추울 때 가장 붉게 피는 동백꽃을 닮은 제주도민이 생각나는 배지는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무기로는 성경이
4월이 되면 떠오르는 또 다른 배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 배지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가 절대 잊지 못할 날입니다.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던 세월호가 침몰되어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타고 있던 304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고 그 모습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슬픔에 안겼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저는 처음에 사고가 난 걸 몰랐어요. 내가 사고 난 걸 인지한 시간이 10시 반. 단원고로 갔죠. 단원고 가서 확인을 하니까 뭐 전원 구조라고 하니까 일단은 안심 반, 불안 반을 가지고 있었죠. 생전 처음 가는 길. 그래서 진도체육관 무덤으로 찾아갔고, 그때 당시 거기 가니까 생존 학생들, 그 다음에 좀 더 일찍 오신 분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물어봤죠.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지금 학생들이 더 나오고 있다. 얼마나 걸릴 것 같냐 그랬더니 한 2-3시간 걸린다. 그때는 몰랐으니까. 아, 그러냐고. 그래서 그 1시간 더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염없이 이제 기다리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된 거죠. 정부의 부실하고 무책임한 구조가 전 국민에게 드러났습니다. 진실을 막으려 그 당시 정부는 유가족에 국민들의 입을 막았지만 진실과 정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이 먼저 거리에 섰습니다. 내 자식의 죽음의 이유를 알고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과 함께 단식과 삭발을 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쳤습니다. 유가족들의 슬픔에 공감한 많은 시민들은 함께 거리로 나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만의 힘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시민들이 같이 했고 국민 여러분이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특히 박근혜 정권 하에서 가족들 헬만으로 과연 왔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수많은 시민들이 같이 촛불을 들었고, 그럼으로써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그럼으로써 여기까지 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힘은 특별조사위를 만들고 진척되지 않던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하고 결국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노란 리본을 달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매달므로써 서로 연결하고 진실과 정의로 그렇게 계속 전진했습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기억을 하면은 그것은 지워지지 않을 거다. 왜? 그건 항상 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작은 동백꽃 배지와 노란 리본 배지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배지를 통해 용기를 얻고 함께 거리로 나와 서로 힘을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동백꽃이 4.3의 종북화에 엄청난 기여를 했고, 그러면서 제주도민들이 떳떳이 4.3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전국적인 관심이 되니까 최근에 이제 수영인 무죄 판결에다 계속해서 재심에서 나올 수 있는 큰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2번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의 학생, 지금의 중고등학생들, 지금의 대학생들이 나와서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계속 이런 사고는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창하진 않지만 조금 더 나은 미래, 조금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지향을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나마 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 근데 그걸 계속 방치하고 나몰라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똑같은 참사는 계속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 날의 바다가 아니